45페이지 55번부터 11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55번 일반 전로의 송풍, 풍구의 풍합 같은 역할을 하는 썰비인 것은, 그래서 보통 일반 전로에서는 이제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게 송풍, 풍구의 풍합인데, 보통 요즘은 LD 전로에서는 이 판을 통해서 렌스를 통해 가지고 순산소를 공급합니다. 이것을 산소 렌스 또는 메인 렌스라고 합니다. 산소 렌스는 LD 전로 제강에서 탈탄, 물론 다른 것 작업하는 탈탄 작업을 할 때 산소 지입하는 렌스롤 3중간 구조입니다. 여기 요거는 조금 산소 렌스 요게 여기에 하는 게 맞겠네요. 산소 렌스의 3중간 구조입니다. 자, 차례로 이 산소 렌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요거 실기 시험에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제일 바깥쪽이 외측입니다. 이게 배수고요. 중간이 급수고 내측이 산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제일 바깥에서는 그런데 보통 그냥 구조를 보면 제일 바깥 여기 하여튼 무조건 이게 실기시험은 얼핏 그 그림에 보면 중간쯤에 산소 공급하는 관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일 바깥쪽에서 제일 가까운 게 배수고 그 다음을 급수고 그걸 여기서 표현은 중간이라고 하는데 사실 애매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안쪽 실제로 그림에는 보면 이 내측이 중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쪽을 딱 보면서 바깥쪽에서부터 차례로 배수, 급수, 내측, 산소 공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57번 LD 전로에서 생기는 논의 반응식을 나타내는 것은, 그래서 LD 전로에서는 산소를 공급하면 제일 먼저 이 SiO2가 반응합니다. 제일 늦게 CO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EP 플러스 2분의 2 O2는 P2O5가 되거든요. 요런 건 다 맞는데 라아버님한테는 SI 플러스 SIS가 아닙니다. 항상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산소가 공급이 된다. 그럼 여기에 C 플러스 O, 여기는 O2가 되는데 이건 O로 되어 있죠. 그죠? 어쨌든 이런 게 여기에서는 O2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O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 생각에는 O2라고 하는 게 여러분 혼돈을 안 할 것 같아요. O2 여기에서는 O2로 살짝 고칩시다. 57번에 다 O2로 고치는 게 편리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로는 산화 반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SiO2 반응입니다. 단 SiO2는 S와 O2는 그래서 S와 SI는 여기에서 지금 또 조금 S와 O2는 그러니까 SiO2가 아니고 SO2가 되겠네요. SO2이므로
황은 SI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금 오타가 접음 나왔네요. 그래서 요걸 좀 고쳐주세요. SO2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황은 SI와 반응하지 않고 산소와 전부 다 반응합니다. 자, 59번. 아크 전기로 조업에서 수소가 하여튼 이 제강 조업에서는 탈수소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료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탈수소를 유리하게 하는 조건이 뭐냐 하니까 보일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산 속도를 적게 한다. 이게 부글부글 끓으면은 이제 탈산 속도가 여기에 너무 많을 때는 여기 탈수소가 이제 좀 또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탈가스 방지를 위해서 슬래그 두께를 두껍게 한다. 자, 여기서 죄송합니다. 보일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산 속도를 크게 해줘야 되겠지, 그죠? 탈산 속도를 크게 해줘야 되겠고,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수소가 제거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탈가스 방지를 위해서 슬래그 두께를 두껍게 하면은 수소가 잘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도 아닙니다. 대기 중의 습도를 높이면 수소가 많이 남습니다. 강력 중의 온도를 충분히 높으면 부글부글 끓어가 보일링이 발생해서 수소가 제거가 됩니다. 자, 참 여기서 59번 제가 설명이 조금 불충분했는데 밑에 그걸 한번 봅시다. 탈수소 작업은 산화기에서 전기로입니다. 전기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산화기에서 매우 중요하고 수소가 재료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산화기입니다. 시오가스가 산화, 비등할 때 기계적으로 제거하며 끓음작용을 격렬하게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탈수소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탈수소 유리한 조건은 이제 위에 걸 이제 대신 설명합니다. 강력 온도를 충분히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글부글 끓어서 이게 이제 제거가 됩니다. 강력 중의 SiMN, Cr 등의 탈산원소를 적게 함유해야 된다. 탈산원소를 적게 함유해야 한다. 자, 비등이 활발하여 탈탄 속도가 커야 한다. 산화제, 첨가제에 수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대기 중의 습도가 낮아야 된다. 슬래그 두께 얇아야 증발합니다. 요걸 알아두세요. 자, 강력 중에서도 특히 여기에 수소를 유리하게 하려면 SI나 MnCr 등의 탄산 원소는 적게 함유해야 된다.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다른 탈산할 때 요거는 적게 함유해야 된다. 요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46페이지 한번 봅시다. 노회정년 RHOB입니다. 순환 탈가스법인데 포스코에서는 여기에다가 산소를 위해서 더 불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RHOB라고 합니다. 아시아 SKF법, VAD, 핑클몰법, LF법, VOD, 미텐법, AOD법 등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2차 노예정년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면서 다루지 않은 것은 여기 다른 건 다 다른데 아세아, SKF 요것만 안 다뤘습니다. 자, 그럼 LF법을 한번 봅시다. 쭉 이제 보면은 LF법은 뭐냐면 전기로 산화정년 환원기를 전기를 생략하고 바로 레이더로 출강해서 레이더 정령 중 여기서
LD 정년 중 탈황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은 대기 중 용해 후 진공 처리할 때 크롬 해수율 90 내지 95%로 높일 수 있습니다. 저탄소 내식 강은 진공 처리 후 제조할 수 있고, 가열 온도는 1800도씨로 강화가 가능하고 내화물 원 단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LF에서 주로 하니까 레이더 정년 중에서는 탈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전기로에서는 산화 정년 환원기 생략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또 LD 정년일 때는 탈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LF법이 사기 때문에. 자, 다시 한 번 더. 전기로에서는 산화 정년 환원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LF법을 하면은. 그 다음에 LD 절로 정년할 때는 탈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레이더에 넣어서 이제 2차 정년, 노예 정년을 하는데요. 특히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것은 대기 중에서 용해 후 진공 처리할 때 여기에서 이제 크롬 해수율을 90 내지 95%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 LF법은 진공이 아닙니다. 자, 저탄소 마냥 내식강은 진공 처리 후에 제조할 수 있고, 가열 온도는 1800도씨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내화물 원 단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로에서나 전기로에 사지 않고 레이더에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RHOB법. 전로에서 정년한 용광을요, RH 진공조에서 산소로 취입하여 진공 탈탄한 후, 그래서 순환하면서 진공 탈탄한 후 청정강 제조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 제조가 가능합니다. 조업 순서는 탈탄 8인 후 전로에서 출강을 합니다. 슬래그 제거 후 전로에서 또 고탄소 철 크롬을 투입하며 재용해한 후 탈탄 RH 설비 옮겨 진공조 측면에서 렌스로 산소를 취입합니다. 크롬 산화가 억제되고 동시에 탈탄 예비 처리 산화기 출강 배제, 이제 이건 슬래그를 제거하고 크롬 용액이 RH 처리를 하면 RHOB 조업이 끝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스테인리스 강할 때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청정강을 제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스테인리스 강에서. 그래서 이 RHOB법이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합니다. 자, VOD법은 B10법인데 우리 했잖아요. 그죠? 진공산소, 진공중에서 산소를 공급해서 탈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공탈탄으로 진공상부의 렌스에 산소 취입하면 탈탄이 되고요. CO 가스 다량 발생합니다. 지금 산소 취입에 탈탄하면은 CO 가스가 다량 발생합니다. 이 진공입니다. 아르곤 가스로 저치 감압하며 전로 전기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로 전기로 조합하여 사용할 때는 아르곤 가스로 저치 감압하며 그렇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 가스에서 비동위 현상이 왕성한 초기에 너무 감압을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용광이 이제 레이더를 밖으로 이렇게 압력을 낮춰버리니까 위로 압력이 낮아지니까 넘쳐서 흐를 수 있습니다. 요것도 스테인리스 강 제조가 가능합니다. 자, 파우더 캐스팅. 파우더 캐스팅에 쓰이는 파우더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파우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연속 주저할 때 몰드 파우더, 그 다음 또는 몰드 플렉스를 말하겠습니다. 파우더 캐스팅에 쓰이는, 그래 몰드 파우더나 몰드 플럭스를 이용한 것입니다. 몰드 파우더, 몰드 플럭스를 이용한 것입니다. 몰드 파우더 또는 우리가 보통 플럭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몰드 파우더 또는 몰드 플럭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우더, 이 몰드 파우더를 가르지요. 저 연주할 때 주형에 집어넣거나, 보다 몰드 플럭스 같은 말입니다. 집어넣어서 주조를 하는 겁니다. 연속 주조는 주조니까요. 파우더 캐스팅에 쓰이는 파우더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을 내놨습니다. 자, 용광면을 덮어줍니다. 공기 산화를 요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 아이고, 이게 또 잘못됐네요. 46번 맨 밑입니다. 요거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는 또 조금 착오가 들어 생기네요. 파우더 캐스팅에 쓰이는 파우더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입니다. 해당하는 것. 하는 것은입니다. 파우더 캐스팅에 적용하는 파우더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입니다. 용광면을 덮어서 공기산화를 촉진하는 게 아니고 공기산화를 막아줘야 됩니다. 용광면을 덮어 열방선 이거 뭐 또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네. 용광면을 덮어 공기산화를 촉진하고 용광면을 덮어 열방산, 이것도 열방산 가능, 이렇게 해줘야 되고, 다 용료한 파우더가 주연격으로 흘러서 윤활제로 작용, 요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 답으로 하고요. 여기 지금 대대적으로 고쳐야 되겠네. 그죠? 대대적으로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용융한 파우더가 주형 벽으로 흘러가지고 윤활제로 작용한다. 요것도 맞습니다. 라는 여기 정답이 아닙니다. 요거 조심. 요 문제가 용탕에 함유된 알루미나 게재물을 용해해 가지고 강재질을 향상한다. 이거는 부상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상 용탕에 함유된 알루미나 등 게재물을 용해해 가지고 강재질을 향상하는데 이게 부상 분리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참 좀 그렇네요. 요 문제가 죄송합니다. 요 본래대로 한번 합시다. 그럼 요걸 고쳐야 되겠네요. 요걸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용융한 파우더가 주형벽으로 흘러 그 윤활 역할, 윤활제, 용융 파우더가 주형의 벽으로 흘러서 윤활 작용을 방해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제 요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용탕에 함유하는 게재물 부상 분리 바꿔야 됩니다. 부상 용탕에 함유된 게재물 부상해가지고 강재질 용탕에 함유된 게재물 부상 분리 강재질 향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마 새로 보충하다가 전체적으로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고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자, 여기에 용광면을 덮어 공기산화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아니죠. 용광면을 덮어 열방산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용융파도 주영벽으로 흘러서 윤활작용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용탕에 함유된 알루미나 등 개재물을 부상 분리해서 강재질을 향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 밑에 용광산화방지 맞습니다. 용광산화방지 열손실방장 열손실방지 보온입니다. 보온입니다. 자, 열손실방지가 다른 말로는 뭐냐면은 보온이 되겠습니다. 자, 개재물 부상분리 그 다음에 윤활작용합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실기시험도 얼마든지 요거 적으라 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걸 제가 여기서 좀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혼선을 주는데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 용광면을 덮어버리면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용광산화를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용광면을 덮어가지고 용광의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열 손실을 방지해 줍니다. 보온입니다. 그 다음에 개재물 부상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가지고 강재질을 향상시킵니다. 그 다음에 윤활작용을 한다. 요 역할인데 요거는 실기시험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게 요 문제로 만들면서 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돼서 여러분이 상당히 혼란을 일으켰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해주세요. 무산화 연주 주조 작업. 그래서 산화를 하지 않으려면 턴디시하고 주형 사이에 텀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용광을 흘려버리면 공기와 접촉해가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지 노즐을 턴디시에서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주형 안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주형 맨 밑에서부터 이 용광이 올라가도록 하면은 이렇게 산소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 침지 노즐 또는 노즐을 길게 해가 주형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걸 롱 노즐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주위에 그러면 아르곤 가스를 막 이렇게 뿌려놓으면 아르곤 가스가 흘러가면은 아르곤 가스가 있으면 산소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요게 이제 실링, 아르곤 가스 실링을 하거나 그 다음에 몰드 플럭스를 사용하거나 턴디시 플럭스 같은 말입니다. 몰드 플럭스 그다음 턴디시 플럭스는 턴디시 플럭스를 쓰는 걸 말하면 몰드 플럭스는 몰 주형에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무산소 연주 주조법입니다. 이 부분도 실기에 무산소 연주 주조 작업 네 가지를 적으라면 여러분 적어야 됩니다. 침지 노즐 또는 침지 노즐 사용, 롱 노즐 사용, 아르곤 가스, 불활성 가스 실링, 밀봉입니다. 주형 플럭스 사용, 턴디시 플럭스 사용 이렇게 써주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많이 뻐벅거렸습니다. 조금 문제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거듭 사과드립니다. 자, 11강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